전일 미국 증시는 국채 금리 상승세가 조금 진정을 보이면서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기사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장을 보면요. 장 초반에는 좀 상승세로 나타났다가 지금 다시 하락 전환을 하게 됐거든요. 이게 좀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아니면 정말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건지 지수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제 미국 증시에 앞서서 이제 국채 수익률부터 살펴야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뭐 외환 시장, 증시 할 것 없이 그야말로 거래하는 기관들이나 뭐 전부 다 미국채 수익률 등락에 따라서 주문이 나가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거기다가 우리 국내 시장은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 어떻게 갔는가 살피고 요즘 들어서는 또 국채 수익률도 흐름 살피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다가 한 10시 반쯤부터는 또 이제 중국 증시 눈치 살피고 뭐 이런 흐름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국채 수익률 한번 일간 차트 한번 보시죠. 10년물 가장 벤치마크로 삼는 10년물 이제 일간 차트를 살펴보는데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저기서 왼쪽에 작년 3월 왼쪽에 갑자기 불쑥 솟아 올랐던 저 무렵 저 때는 국채 수익률이 저렇게까지 급하게 뛰었다는 얘기는 국채 매도세가 아주 본물을 이루었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팬데믹 당시에 그만큼 모두가 현금이 아쉬웠던 그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시황에서 언급되는 SLR, 뭐 보충적 레버리지 비율 그거 완화한다는 그런 조치를 갖다 연준이 취했던 상황이고 그런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약간 끝부분을 갖다가 확대한 저 일간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한 이틀 정도 살짝 음봉이 나왔는데 이걸로 끝이 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SLR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전에 한번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3월 2일 날 우선 두 명의 인물이 나오죠. 오른쪽에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민주당의 굉장히 진보 좌파 쪽의 아이콘이죠. 그리고 왼쪽의 남자는 셰럿 브라운이라고 해서 상원의 은행위원회 위원장이니까 뭐 연준의 뭐 보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이었죠. 거기서 이제 뭐 어느 정도 SLR의 개념 아시겠지만 자본 비율 계산함에 있어서 분모에 해당하는 총 자산 그리고 분자에는 저기 자기 자본인데 이 분모 쪽이 자꾸 커지면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지급준비금하고 미국 국채 등은 자산 거기서 분모에서 빼주겠다 하는 거. 그 1년. 자, 그걸 갖다 이제 그만하라 하는 것이었고 그때 3월 2일 날 저 두 사람이 보낸 서한은 굉장히 위협적인 표현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준에 만약에 이걸 갖다가 계속 연장한다면은 은행 시스템을 갖다가 좀 취약하게 만드는 굉장히 큰 실수가 될 것이다 했던 것이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는 3월 7일입니다. 보도 날짜가 저거는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원래 보도 자체는 블룸버그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 그 그래프의 의미는 위에 거는 미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래쪽의 그래프는 이른바 블룸버그의 Financial Condition Index라 해서 금융 환경 지수 내지는 금융 조건 지수 이런 건데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완화적이었다. 그렇게 국채 수익률이 오를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상황에서도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기사의 제목 보세요. Bond Traders go all in 하고 있다. 뭐에 대해서? 미국채 시장에 대해서 빅숏 배틀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미루어 짐작한데 3월 2일 날 저렇게 SLR을 갖다가 이제 완화하는 거 그만해라 라는 정치권의 압력에 연준은 결국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판단이었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정치권 뭐 그거 하죠. 세죠. 그렇게 돼서 왔는데 이제 밤사이에는 모건 스탠리 또 구겐하임 같은 꽤나 영향력 있는 기관들에서 어느 정도 국채 매도세는 끝난 거 아니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나돌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 위클리 차트 한번 보시죠. 10년물 국채 수익률 위클리 차트를 보시자면은 저렇게까지 한번 위클리 차트 한번 띄워 주시죠. 그다음 슬라이드. 네. 저렇게까지 가파르게 오른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
투기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이래저래 상황은 오를 수밖에 없다. 미국채 수익률이 그런 식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짚어보자면은 우리가 언제 1.5, 1.75 갈까 했던 그 1.75도 지난주에 올라섰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2%까지도 못 갈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데다가 그다음 월간 차트를 한번 보시자면은 큰 흐름에서의 미국채 수익률 월간 차트 제일 왼쪽 시작하는 거는 80년대 초반 폴 볼커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무려 40년 넘게 금리는 떨어지기만 했다가 금년 들어서 이제 금리가 의미 있게 오르고 이것이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고, 자, 그 다음 슬라이드도 보시면은 저는 아직까지 이 미국채 수익률이 상승세가 끝났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우선 이번 FOMC에서 연준이 제시했던 경제 전망인데 여기서 빨간색보다도 왼쪽에 파란색 선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GDP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6.5%인데 왼쪽 제일 위에 이게 지난 12월 디셈버 프로젝션 12월에 제시했던 4.2%보다 엄청나게 올랐죠. 실업률도 5%에서 4.5%로 낮춰서 전망합니다. 뭐 인플레이션, PC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1.8에서 2.4%로 이런 식으로까지 대폭 상향 조정됐는데 도대체 경제가 6.5% 아무리 기저 효과가 있다 손치더라도 저런 식으로 오르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시대에 어떻게 시장 금리가 더 여기서 또 낮아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금 또 밤사이에 나왔던 뉴스가 이거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블룸버그가 요즘은 미국 언론들이 주로 그래요. 주류 언론들이 소식통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정확하게 소스가 어딘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보도한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어쨌거나 3조 달러 그 내용을 보면 인프라 투자도 있고 기후 변화에도 대응해야 되고 경제 불평등도 축소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또 이번에 1조 9천억 달러는 2천조 원대인데 이 바이든 부양책의 최대 수혜자는 또 중국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알리안스 리서치에서 또 발표가 나왔다는 게 또 보도되기도 하고 그랬죠. 뭐 그런 식인데 제 얘기는 뭐 어쨌거나 미국제 수익률이 하루 이틀 조금 밀렸다고 해서 또 그런 식의 월가에서는 희망적인 국채 수익률 상승세가 대충 마무리된 거 아니냐, 끝물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은 여전히 국채 수익률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그 추가 부양책 소식을 듣고 국채 상승률 다시 좀 논의가 재개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보시기에도 아직까지 상승세가 진정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진짜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통과됐다는 거, 진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또 3조 달러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저 돈 어떻게 마련할 것 같으면 결국은 세금 안 올릴 수는 없을 것이고 뭐 그런 상황인데 뭔가 지금 제대로 준비된 가운데에 저렇게 부양책이고 뭐고 막 나오고 있는 건지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또 찝찝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저런 내용 가운데 저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어떻게 미국채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은 그런 의심은 여전히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뉴욕 증시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뉴욕 증시 지금 한번 보시면 다우지수 차트 한번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끝에서 말이죠. 다우존스 지수 차트 끝에서 캔들 보시면은 밤 사이에 나왔던 살짝 양봉 나왔던 거. 다우지수를 한번 띄워주시죠. 그러면 제가 설명하기가 좀 나을 텐데.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지금 어제 이제 조금 올랐습니다. 그 전날 월요일 날 저기 지난 주말에 빠졌었고 자 그런데 지금 뭐죠? 끝에서 세 번째 캔들 즉 FMC 그 다음 날 사상 최고치를
즉 FOMC 시점만 하더라도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S&P 500은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조금 돌이켜 본다면은 이 와중에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와중에 그때 우리가 회자되고 있었던 얘기들은 자 이번 FOMC에서 연준이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든지 양적 완화를 좀 더 하든지 해서 또 국채 수익률을 갖다 좀 끌어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 거는 참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연준이란 데가 그렇게 주가 빠지면 전전긍긍해야 되고 그런 곳인가 하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끝부분에서 약간 라운딩 탑을 보이는 모습이 이제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다음 나스닥 보시죠. 나스닥은 지금 대부분의 이따도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우리 코스피나 뭐 중국 증시나 할 것 없이 이동평균선 보시면 5일선, 20일선, 60일선이 세 개가 촘촘하게 모여 있습니다. 촘촘하게 모여 있는 가운데에 이 다음 방향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보신다면은 요즘 월가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른바 돈나무 누나입니다. 저건 돈이 아닌데 CASH 캐시가 아니고 캐서린의 그냥 애칭인 캐시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막 돈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저 얘기입니다. 21일 날 이제 주말에 나왔던 뉴스인데 결국 테슬라가 3,000불 더 간다. 뭐 이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아래쪽에 자막을 치워주시면 조금 더 이렇게 그 지금 이 슬라이드의 의미가 보일 텐데 지금 캐시우드가 텔레닥 주식에다가 좀 더 베팅을 했다는 거예요. 좀 더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텔레닥 주식 보시죠. 주가. 저기 이제 아마존에서 원격 진료에다가 진출하겠다고 하니까 최근 들어 텔레닥이 많이 밀렸는데 저기에 지금 더 캐시우드는 이제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 포트에다가 자 얼핏 보면은 운용자의 입장에서 저 정도 급락이야 거의 전저점 근처 와서 사고 싶은 마음 드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 탁월한 그 어떤 뭐 감각적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과연 너무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요즘 캐시우드라는 사람이 너무 각광을 받고 거의 매일 미국에서는 주요 경제 매체에서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뭐 그런 상황이죠. 자, 그다음에 테슬라를 한번 보십시다. 아까 나스닥을 보면서 5일선, 20일선, 60일선이 몰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 테슬라도 121선에서 지난번 물고 내려가나 싶었다가 반등 나왔고 이번에도 121선 근처에서 또 아래꼬리 달면서 이제 반등 시도가 나왔고 어제도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올라는 상황이고 자주 테슬라를 언급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불편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간접적인 테슬라 주주입니다. 제 딸이 얼마 전에 조정 왔을 때 하도 주변에서 주식해서 소외감에 못 이기고 테슬라를 좀 담았던데요.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결국 기술주의 어떤 향후 방향, 테슬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정도에서 조정 끝내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추가 조정이 있을 것인지 좀 큰 그림으로 보시죠. 다음 위클리 차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서 테슬라가 이제 더 오를 겁니다. 더 내릴 겁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한번 이 테슬라의 장기적인 흐름을 보시자면은 어쨌거나 올라오면서 뭐 개별 종목에 이런 식으로 파동을 세는 거는 분명 뭐 바람직한 접근이 아닌 거는 저도 압니다만 한눈에 보이시죠? 1파, 2파, 3파, 3파의 꼭지가 그때 그거였습니다. 주식 분할하겠다는 그 이슈 나왔을 때 그리고 한참 조정받다가 그다음 쭉 올라왔었죠. 그런 11월 이후부터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보이는 가운데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이번 하락으로 끝났느냐? 그동안 다섯 개의 파동을 이루면서 올라왔던 저 엄청난 랠리에 38.2% 조정이라고 하는 쯤에 오니까 반등이 나왔는데 이걸로 끝이 났다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그것은 다른 어떤 지수 차원에서도 이제 상승세 재개라는 어떤 전망을 가능케 하는 흐름이겠습니다만 여기서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가설은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한 번 더 밀리는 그래서 현 상황에서 베스트는 지난번 봤던 38.2 지난번 봤던 거기서 이중 바닥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이거 자칫
절반을 토해내는 조정까지 갔다가 그 다음을 모색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절반의 수준이 언제죠? 지금 50%라고 꺼여져 있는 피보나치 선이 딱 그때 주식 분할 이슈 때 한번 랠리가 나오면서 찍었던 고점 근처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은 참 보기에 따라서 자 이제는 가자라고 할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이거 한 번 더 쏟아져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코스피 보세요. 코스피가 5일선 그 다음 차트 보시면은 5일선, 21선, 61선이 촘촘하게 모여 있고 최근 한 일주일은 거의 뭐 캔들이 잘 색깔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저런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래쪽에 이제 거래량이나 MACD나 RSI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살짝 밑에 자막을 치워주신다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적죠. 굉장히 적은 가운데에 MACD는 아주 애매합니다. 제로 근방에서 MACD 지표가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여기서 상승 반전해도 그만이고 여기서 한 번 더 조금 급격한 추가 하락도 가능한 그런 양상입니다. 거기서 위클리도 한번 보시죠. 이 위클리는 일목균형표에다가 제가 2018년 2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2018년 2월 전 세계 증시가 크게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던 2018년 2월부터 팬데믹 저점까지의 거기에다 피보나치를 다시 한번 그어보면은 이번에 우리가 1월 달에 찍었던 3266이라는 그 레벨이 이 피보나치에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래저래 지난 1월 달에 봤던 우리 3266이란 이 레벨은 굉장히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의미가 있었던 레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위클리 상의 패턴 자체는 이거 무너지기보다는 그냥 조정 끝내고 한 번 더 위가 트라이가 남았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이 위클리를 보면 데일리에서 조금 이제 좀 돌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위클리를 보면은 MACD나 RSI는 여전히 과매수권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만 더 보시죠. 홍콩입니다. 홍콩도 지금 5일선, 21선 홍콩 항생지수예요. 5일선, 21선, 61선이 뭉쳐있는 그 국면에서 오늘 그 세세한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상하이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조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면서 이평선이 모인 이후에 방향성이 아래쪽인가 싶을 정도의 다소 위협적인 장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지금 이렇게 오늘도 이른바 우리 개인들이 코스닥이나 뭐 할 것 없이 거래소나 할 것 없이 이렇게 강력하게 또 이렇게 매수로 장을 이렇게 떠받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현 상황은 그동안 우리가 늘 지난 한 1년 가까이 누려왔던 많이 밀리면 사면 곧바로 회복되고 곧바로 수익을 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장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차티스트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짧은 추세, 긴 조정.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추세가 형성되었던 그 시간을 갖다 생각한다면은 이 조정 국면이라는 것이 의외로 좀 길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더 요약하자면은 너무 서두르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 와중에 또 무슨 뭐 정치 테마주 날라다니는 거 하는 거 보니까 직원 100명도 안 되는 회사에 그가 뭘로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렇게 하는지 뭐 그거는 또 그쪽만의 게임이죠. 늘 있어왔던 게임이긴 합니다만 지금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투자에 나서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해바뀌면서 들어오셨던 분들 가운데는 손절 여부를 두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묘한 시점 아닙니까? 이 채널 저 채널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보면은 꼭 추천하는 거는 짤 때 추천 안 하고 한참이나 높게 달려왔던 종목들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또 뭐 러셀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소리도 하는 데를 봤는데 러셀 지수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런 상황입니다. 남의 말 너무 듣지 마시고 너무 일론 머스크니 돈 누나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은 그런 것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돈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